네,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면접 본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군수 7급 차량 역량관리, 병리, 치무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빠꾸남 멘티가 면접을 본 후기, 빠꾸남 유튜브 및 카페를 이용하시는 수험생들께서 보내주신 후기 등을 바탕으로 면접 후기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수험생들께서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일 2022년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면접 직렬, 공채론, 네, 군수 7급이 진행이 됐고, 경채는 차량, 역량관리, 병리, 치무, 군사정보, 기체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황 및 전공 면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실은 인재선발센터에서 두 건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2에서 3실이고 면접 직렬마다 면접 감미, 면접실이 다르고 면접 내용 역시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여유가 있고요. 일찍 오시면 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 시간 되면 맞춰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외에는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30분 전 입실이 가능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의자에 앉고 벨 울리면 면접이 시작됩니다. 면접은 8에서 1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면접관 대부분이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군인, 교수, 군무원 등이 이제 민간 인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군인보다 민간, 교수, 군무원 분들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수험생들께서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군인 같은 분이신데 사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계셨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합니다. 면접관과의 거리는 2에서 3m고 면접실마다 다릅니다. 면접 내용은 그동안 기출된 내용 플러스 알파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시사 등 공통은 바로 임기응변으로 답변 가능하고요. 전공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면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황,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면접 내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면접 주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이스 브레이킹 없이 바로 지원 동기 자기소개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만 물어본 면접관, 지원 동기만 물어본 면접관,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 없이 바로 네, 공통 및 실무, 전공 질문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네, 연습 충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본인이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를 말하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저는 전에는 이런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만뒀죠? 그만둔 사유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회성이 부족한가? 아니면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말리시면 안 됩니다. 휘둘리시면 안 되고, 네. 군무원을 계속 준비를 했다. 저는 뭐 공직에 대한 이런 신념과 이게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공과 다른데, 네, 기술중령이라든지 행정, 군수에서도 계속 나왔거든요. 전공과 다른데 왜 이 직렬을 지원을 했는지, 네, 지원 동기 충분하게 어필을 하시고요.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인 전공이 지원한 직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전공이 다릅니다. 그러면 본인이 전공했던 부분이 지금 이 직렬에서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만약에 같은 전공이라고 하면 크게 어필해도 좀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 군수 7급이 진행됐기 때문에 군수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군수 관련 경험이 있는지, 아르바이트도 좋고, 네, 물품, 배송, 역량 관리, 1에서 10종, 뭐 이렇게 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연결된다라고 하면, 네, 연결 지어서 바로 예, 경험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수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에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 저는 네, 뭐 군인 출신입니다. 부사관 출신입니다. 현직 군무원입니다. 그리고 유관된 업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플러스가 될 것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알파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신 다음에 꼬리 질문을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시면 플러스 알파가 더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군수 업무 중 비리가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군수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비리, 상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비리인지 아닌지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규정대로 절차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하시지 말라고 했어요. 격오지근무 이거는 네, 계속 나왔고 다음 면접에서 나올 거예요. 다음 직렬에서도. 그러니까 꼭 준비하세요. 격오지 근무 시 어떤 자세로 격오지 근무해도 되겠습니까? 좀 말만 바꿔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능들이 격오지 했을 때 이 대답을 해야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 면접이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어서 이번 군수에서는 무효라고 생각합니까? 취소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닌가요? 이렇게 꼬리 질문을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면접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빠졌습니다. 누구를 구할 것입니까? 네, 어떻게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이론상 어떤 이론인가요? 이렇게 대질문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 나를 무시하고 내 상관에게만 보고할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저는 이거는 행정학에서 리더십 이론이 있고 리더십 유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저는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 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였을 때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 어떤 상황, 어떤 리더십을 추구하는지 이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무를 했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기승전결로 이 부분 지금 다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조금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는 수험생께서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가 겹쳤을 때 어떻게 한가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네, 당연히 공적 업무가 우선이라고 하셔야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논리성을 좀 펼치셔야 됩니다.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은 무엇인가요? 동기와 위생 요인 하나씩 말씀해 보세요. 네, 기출된 문제고요. 이것도 필기에서 나왔던 자주 출제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험생들께서 이 문제를 듣고 좀 당황을 하셨다는 이유가 뭐냐면 필기 때 눈으로 익혔는데 말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준비 방향 말씀하실 때 한 줄 정도는 이론에 대해서 네, 정의에 대해서는 한 줄 정도는 좀 요약해서 눈으로 말고 말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케인즈의 유효 수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출하고 필기에서 나왔던 이론들입니다. 행정소송 중 소송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공법상의 계약 해지는 어떤 소송으로 진행되는지, 네, 군무원이 증가됨에 따라 승진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성취감 및 자존감도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결 방안. 지금 올해 군수 7급에서 나왔거든요. 다른 직렬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군무원의 발전 방향, 군무원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승진이 이렇게 좀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근무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하직원들의 의견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정의, 이거 행정법에서 지금 행정학, 행정법, 경영학 골고루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준비 방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필기 이론이 두 과목이라고 하면 지금 골고루 한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두 과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위직 공무원단은 무엇인가요? 네, 고위직 공무원단 이거는 군수 시급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생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직렬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직위분류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 있죠. 네, 다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준비하고 가셨어야 돼요.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면접학원 다 했다. 면접학원에서 무조건 알려줬어야 되는 문제고요. 스터디에서도 충분히 몇 개, 두세 개 정도 했었으면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야지. 네. 서로 이렇게 묻고 답했었어야지 좋은 스터디원이었고 좋은 스터디 모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기출된 거였기 때문에 잘 준비하셨고 답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면접을 안 보신 분께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스와트 상황 분석이 무엇인가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마지막 한마디 당연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 방향입니다. 기출 문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9급을 지원하더라도 7, 8, 경채 9까지 다 기출 문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필기 면접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론 및 정의입니다. 네, 면접에서만 나왔던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가 아니라 필기에서 우리가 필기 공부하면서 나왔던 주요 이론들, 주요 정의들 한 줄 정도로는 좀 눈으로 말고 말로 하는 연습 하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필기
과목 중 한 과목에 편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기가 두 과목이라고 하면, 네, 한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 과목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올해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네, 필기에서 나왔던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필기 과목 중에 한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과목에서 한 두세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7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네, 노쇼 하신 분, 네, 면접 불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1에서 5편 영상은 다 공통된 질문은 무조건 확인을 하시고요. 아직 조금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전공에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올해 지금 빠꾸남이 함께하고 있는데 수험생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계속 실시간 면접 그리고 카페 후기 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